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우린 그것을 갱년기라고 부르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이 겪게 되죠. 그런데 여성의 갱년기는 고대부터 그 존재를 인정받은 반면에 남성의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은 1930년대가 되어서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남성보다 여성에게 이 신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뭐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덧붙여서 여성의 경우에 때가 되면 그 우리가 폐경이라고 해서 생식 기능이 아예 멈추지만 남성은 생식 기능이 떨어지긴 해도 아예 중단되진 않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어쩌면 여성에게 더 신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가장 늦게 자식을 얻은 나이를 비교해 한번 해볼까요? 세계에서 최고령 엄마로 기록된 여성의 나이는 72세. 와, 우와. 세계 최고령 아빠로 기록된 나이는 96세입니다. 오. 아니,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 이 72세 엄마도 놀라운데 96세 아빠는 정말 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탐정 K 도전! 아직도 가능성이 도전! 충분합니다. 96세 아빠! 도전! 기록을 깨는 거죠, 97세 아빠로. 자, 시작부터 이야기가 살짝 세긴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생식 없는 생존입니다. 자, 닥터피, 남성은 평생 정자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쓸 난자 수가 정해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여아는 20주 정도에 접어들면 약 700만 개의 난자를 갖게 됩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네. 그런데 태어날 때쯤 되면 그게 약 200만 개 정도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후 성장해 가면서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돼서 첫 월경을 시작할 때쯤에는 대략 한 30만에서 50만 개 정도만 가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십만 개의 난자 중에서 실제 몸 밖으로 배출되는 난자 수는 평생 약 300개에서 500개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 평균 완경의 나이는 만 49.3세라고 합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4세니까 완경을 하고도 37년을 더 사는 거죠. 여성분들에게 민감한 이야기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요. 수명의 3분의 1 이상을 생식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자 입장에선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니, 한편으론 의아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연계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과 2년 전만 해도 육상 포유류 가운데선 여자 인간만이 생식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도 긴 시간 살아간다라고 알려졌었습니다. 아니, 그럼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들은 갱년기를 겪지 않나요? 자, 우선 의학적으로 이제 뭐 제가 아는 정보를 말해본다면 이제 갱년기 증상에는 신체적인 그런 변화도 있지만 우울감, 짜증 같은 이런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처럼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물에게는 조금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노면을 키우고 계신데 나이가 많아져서 좀 짜증이나 우울감이 생긴 게 아닌가 하다가도 사료만 주면 저 끝에서부터 방긋방긋 웃으며 달려옵니다. 결국은 먹는 걸 봤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걸 봐선 우울감의 증상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는요 월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발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리고 중성화 수술 등을 하지 않는다면 발정 주기는 계속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번식을 할 수 있는 셈이죠. 그저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아까 탐정 K 말로 좀 유추해 보자면 생식 능력이 중단된 후에도 오래 사는 육상 포유류가 인간에
또 있는 건가요? 역시 닥터 피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사소한 단서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추론하는 추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2023년 10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는요, 이 희귀 현상이 침팬지에게도 나타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와 애리조나 주립대 공동 연구팀이 약 20여 년 동안 노력한 끝에 얻은 결과인데요. 관찰 대상은 아프리카 키발레 국립공원의 야생 암컷 침팬지. 소변 샘플로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30세 전후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고 50세 이후에는 출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 이후 수명을 기준으로 생식 기능이 없는 기간인 셈이죠. 죽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대부분의 동물은 0%, 침팬지는 약 20%, 그리고 인간은 약 40%인 겁니다. 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인간과 침팬지만이 이 생식 기능이 없이도 좀 삶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탐정 K가 이제 육상 포유류 딱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이 아닌 해양 포유류 쪽에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촉이 좀 오는데요. 뭘까? 아우 얄미워. 아우 얄밉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닥터 피, 그렇다면 짐작 가는 동물도 있으십니까? 아니 뭐 해양 포유류 그러면 고래. 고래.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얄미워. 조수는요? 저도 딱 해양 표현을 하면 고래가 딱 떠오르긴 했거든요. 너도 얄미워. 고래? 고래? 얄미워. 고래? 고래입니다. 고래. 자, 모든 고래가 그런 건 아니고요. 바다의 깡패라고 불리는 범고래, 그리고 범고래처럼 생겼지만 공격성이 낮은 착한 깡패, 거짓 범고래, 머리가 마치 멜론 같은 짧은 지느러미 참돌고래, 벨루가란 이름으로 익숙한 흰돌고래. 우리에게는 벨루가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 벨루가 하면 역시 보드카의 이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일각 돌고래까지 이 이빨 고래 종류 중에서 오직 5종류만이 바로 폐경을 하는 고래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얘네가 고래 중에서도 좀 똑똑한 애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래 중에서도 지능이 높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부분 모계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재밌는데요. 진화 가설 가운데 할머니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요. 할머니 가서. 그렇죠. 일명 할머니 가설. 노년의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게 더 많은 자손을 남기려는 진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 아이를 가지면 엄마나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엄마의 안전도 보장하기 힘드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되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출산 대신 손주를 돌보는 게 종족 번식에 더 효율적이다 하는 이론인 셈이죠. 하긴 저도 혼자였으면은 이렇게 혼자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저희 남편은 외아들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손주를 봐주시는데 아주 충실히 하고 계시죠. 네. 네. 사랑합니다. 시부모님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애정 표현 듬뿍 하셔야 됩니다. 네. 오죽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따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와 관련 있는 생물 중에 희생하면 이 아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벚나무 혹 진딧물입니다. 자, 이 곤충은요, 벚나무 잎에 혹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무리 지어 삽니다.
혹 안에는 어린 진딧물도 있고 번식 능력이 있는 성체 진딧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식을 마친 진딧물은 변신을 합니다. 자기 몸을 접착제처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혹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개미 같은 포식자가 침입하려고 하면 자기 몸을 터뜨려서 끈끈한 액체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포식자는 진딧물 몸에 갇혀 진딧물과 함께 죽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자신을 희생해서 후손들을 지키는 거네요. 이야, 자연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자, 앞서선 남성 위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여성 암컷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게 되셨나요? 생식이 멈춘 뒤에도 살아가는 생명체는 극히 드뭅니다. 그 소수는 쓸모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또 다른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갱년기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갱년기, 다시 살아갈 해를 기약하는 시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갱년기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갱년기는 나이가 먹음에 따라 누구에게나 오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슬기롭게 지나가자. 그리고 갱년기는 사춘기를 이긴다. 엄마 이제 곧 온다. 기다려라, 얘들아. 갱년기는 인생 전반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인생 후반전에는 어떤 화려하고 꿈이 넘치는 새로운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까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후반전의 출발점.